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2년간의 모든 과정을 마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이 14주차가 되어지고요. 다음 주 시험을 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을 하게 되어지겠죠. 자, 오늘 마지막 종강 수업 힘차게 시작해 보는데요. 오늘 이 내용만 가지고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제목 보이시죠? 2050년 탄소 중립. 자,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6가지 내용입니다. 자,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기말고사에도 7문제를 출제합니다. 서술형, 서술형 3문제, 20점씩 60점입니다. 그리고 선택형 4문제, 40점입니다. 그렇죠? 서술형은 각 20점, 선택형은 각 10점씩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 기말고사 범위가 6가지라 그랬죠. 자,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요? 네, 자, 이런 문제 나올 겁니다. 탄소 중립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또 탄소 순환은 무엇일까?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두 번째는 기후변화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서는요, 용어 정리, 기후 저지선이란 무엇일까? 또 잔여 탄소 수지란 무슨 뜻일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제 강의 중간중간에 자, 요거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 밑줄 쫙 그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가봅시다. 자, 탄소 중립 배경 및 개념이 됩니다. 자, 여기에 탄소 순환과 중립이 있습니다. 자, 순환의 의미는 아시죠? 그죠? 탄소가 크게 4개의 권이 있는데요. 순환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디에 출발해도 관계없습니다. 그죠? 기권에 있더라도 순환해서 돌아가는 것이고, 생물과 순환했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그죠? 바로 이렇게 순환하고 있다는 것이 탄소 순환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수많은 원소 중에 탄소를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네, 탄소가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원소 중에 하나이고 또 가장 안정된 원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소가 주기를 배워보시면요, 원소 기호는 6이죠. 그죠? 6입니다. 그리고 원자량은 10이고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탄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탄소를 뭐 다른 말로 아니죠? 그럼 탄소는 무엇을 탄소라 그럴까요? 네, 흔히 우리가 이제 80년대 정도 되면요, 지금처럼 볼펜이 없지 않습니까? 뭘 썼었죠? 네, 맞습니다. 연필. 연필 심이 탄소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숯, 이런 것들이 탄소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비싼 보석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다이아몬드가요, 100% 탄소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탄소는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존재하고 순환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를 기준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 탄소는요, 전 우주를 통해서 네 번째로 많은 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 수소, 헬륨, 산소, 다음으로 탄소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탄소를 기준 삼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탄소 중립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이 중립을 쓴다면 우리가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는 딱 중간, 좋은 쪽으로, 그죠? 우리가 이제 정치권에서도 중립 지킨다라는 말이 있듯이 좋게 보면은 참 좋죠, 그죠? 그런데 또 이제 삐딱하게 보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에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은 뭐 정치권에서 얘기고, 우리 수업 중에 하는 중립은 어떤 의미일까요? 탄소가 여러 가지 물질도 있는 것 중에 중간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죠, 그죠? 탄소 중립이라 하는 것은요, 이것을 딴 말로는 넷 제로라고 합니다. 제로의 뜻은 아시겠죠, 그죠?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넷은 무슨 뜻일까요? 왜? 여러분들, 넷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거물이지 않습니까? 거물. 그 거물하고 탄소 중립하고 무슨 뜻일까? 예, 맞습니다. 거물 이 뜻만 알고 계시면요, 탄소 중립과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면요, 이 거물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그죠? 망을 치지 않습니까? 망도 맨 그물입니다. 그죠? 치면은 이제 토망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은 요 그물 위에 잡히는 애들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크게 있는 애들만 잡히겠죠. 그리고 작은 애들은 빠져나가고, 따라서 순수하게 필요한 것들만 모아 놓는다 라는 순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순수. 따라서 탄소 중립이 넷 제로라고 하는 것은요, 순 생산량이 제로. 자, 이렇게 또 어렵습니까? 다시 말해서 배출되어지는 양하고 니 거로 흡수량, 이러면 어떻습니까? 100이 배출되어지는데 100을 흡수해버려서 그럼 뭐가 남습니까? 0이 남죠. 바로 이러한 것이 탄소 중립, 넷 제로, 순수한 것이 0이 되는, 이것을 탄소 중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문제, 탄소 중립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이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들을 꼭 하게 되어집니다. 1840년부터 2018년까지 배출되어진 총 누적 탄소량은 얼마일까요? 바로 645 GTC랍니다. 이것은 기가입니다. 그죠? 톤 오브 카본, BON입니다. 그죠? 그래서
GTC. 다시 말해서 1840년부터 2018년까지 배출되어진 총 탄소 누정량이요 645기가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나왔으니까 얘들을 제로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죠? 배출이 645, 흡수가 645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공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배출되어진 양은요. 화석 연료로 인해서 68% 나왔습니다. 또 토지 이용하면서 30% 나왔습니다. 이렇게 100% 나왔는데 이것을 흡수하는 것이 땅에서 30%, 바다에서 25%, 대기에서 40%, 기타 5%. 그래서 100%, 100%, 셈셈, 즉 재료가 되죠. 그죠? 바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표로 나타내는데요. 보통은 뭐 가로, 세로 의미를 두는데 가로는 여기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넓이만, 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넓이라고 하니까 또 수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공간입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세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배출량입니다. 100기가톤, 200, 300, 400, 500, 600, 700기가톤. 그렇죠? 자, 배출이 645, 그죠? 화석연료에서 60%, 440, 토지에서 205 됐습니다. 이것은 흡수가 지면에서 195, 30%, 해양에서 160, 25%, 대기에서 255, 40%, 기타, 그죠? 35%. 그래서 배출과 흡수가 제로가 되어지는 상황을 연출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반복되어집니다. 탄소 중립, 넷 제로의 뜻 설명드렸었죠. 순수 배출량이 제로다라는 뜻입니다. 화석 연료 사용 등 인간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적 흡수량과 균형을 이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더 높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흡수량 이꼬르 배출량 이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숲 혹은 네거티브 배출 기술을 활용한 흡수를 늘려서 순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것이 넷 제로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는요. 이런 상황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습니다. 이만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흡수는 이만큼 못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대기 중에 남아있겠죠. 이것이 현실인데요. 2050년까지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배출하는 만큼 흡수하자.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이것을 다 흡수해버리면 결론적으로는 배출 네 거를 흡수 수가 똑같으니까 0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흡수원으로서는요. 그린카본, 숲이 제일 그죠? 효과적이고요. 또 습지도 다음 순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탄소를 잡는 기술에 있어서는요. 네거티브 기술이라고 해서 CCUS 자 이거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배출원, 포집, 수소 그죠? 배출원에 있는 것들이 이제 배출되면요. 이것도 포집합니다. 즉 여기는 공장이니까요. 공장에서 배출된 CO2 가스를 포집해서 얘들을 모아서 저장합니다. 어디에? 저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다 속이나 땅 속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시멘트 등 CCU 제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두 가지 기술이 현재 네거티브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탄소 중립 배경 및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IPCC라는 기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뜻이 여기 나와있죠, 그죠?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뒤에부터 기후 변화를 위한 국가 간 협약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약체 이렇게 있습니다. IPCC. 자, 이것은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인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기구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UNFCCC, CC 들어간다는 얘기는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을 얘기합니다. 그죠? 기본 협약. 그죠? 자,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유엔 기구를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있습니다. 그죠? 2100년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즉 1.5도로 낮추기 위한 노력의 결정체로서, 그죠? 바로 1.5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어디서 주관한다? 파리 기후 협약 변화에서, 그죠? 주도해서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워밍 오브 1.5 디그리인데, 그죠? 자, 1.5도 낮추기 세계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100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아래로 억제할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시 및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렇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그죠? 첫 번째로 모인 국가가 선진국들 중심입니다. 탄소 중립 공식 선언을요, 2021년 8월에 26개 국가가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대표의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 EU, 캐나다, 중국, 일본, 핀란드, 남아공, 스웨덴. 그리고 우리가 여기, 그죠? (2020년) 가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탄소 중립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0월 28일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1년 5월 29일에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요, 28년 대비 40%까지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 원인 및 현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지구 시스템을 살펴보면요, 지구 환경을 구성하는 5개 권역이 있습니다.
대기, 수질, 빈권, 직권, 생물권입니다. 이들의 집합체들이 각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기후 시스템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기권, 수권, 빈권, 직권, 생물권. 그렇죠? 이런 5개 권역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는요, 수십 년 또는 그 이상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해오던 기후가 자연적인 요인이나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기후변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후변화의 원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자연적 원인 세 가지, 인위적 원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 원인은요, 지구 시스템 상호작용, 또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 또 태양인의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인위적인 요인으로서는 화석연료 연소 등에 따른 배출로 대기 온실가스 증가, 도시화로 인한 숲파괴, 또 에어로졸 등의 배출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어지고요. 자, 여러분들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 자연적 요인 세 가지, 인위 요인 세 가지, 요거는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온실가스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그죠? GH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현재까지 온실가스는 6가지에서 하나 플러스해서 7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자, 6가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CO2, CH4, 그죠? 메탄. 그 다음에 N2O,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HFC, 그리고 육불화, SF6입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6가지가 기본적이었는데요. 작년부터는 한 가지 더 추가되었습니다. 3불화한 거죠. NF3, 3불화 질소가 추가되어서 7가지. 그죠? 6개 플러스 1. 이것이 최종적으로 규제될 온실가스 7가지가 되어집니다. 이 온실가스는요, 대기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일부를 가두어서 지구표 온도를 높이는데 지대한 영향을 하는 가스들을 온실가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적 온실가스로서는요,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9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가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하면 문제된다라는 것인데요. 없다면 이렇게 전 지구가 얼어붙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위적 온실 효과를 보면요, 화석연료 사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죠? 적정 이상을 넘어서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양이 있죠, 그죠? 빠져나가네. 과거에는 빠져나갈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니까 온도가 유지됐죠. 지금은 빠져나가는 열이 적습니다. 그 얘기는 지구 표면에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울 수밖에 없고, 과거에는 그죠? 정상 기온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가스 6가지 요거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NF3까지 하면 금상첨화겠죠. 그죠? 자, 요 온실가스 종류 이것도 기억하면 좋습니다.
우리 한반도 기후 변화 현황을 지금 표로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과거 109년 동안 이제 1912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기온은 10년마다 0.2도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최고 온도, 평균 온도, 최저 온도, 그죠? 최저 평균 12, 최고 18 상승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12달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이제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 사계절이 있는데 더운 날씨가 길어지고 추운 날씨가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20일 더 길어지고요. 상대적으로 겨울이 22일 정도 줄어듭니다. 그죠? 이 얘기는 봄 시작일은 빨라졌으며 가을 시작일은 느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를 전망하고 또 컨트롤하기 위해서는요. 현실에서 추이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그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이 기후를 이제 예측하고 또 대책을 세우는데요. 첫 번째는 기후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 시스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기후 모델이 좀 러프한 것이라면 지구 시스템 모델은 세밀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살펴볼까요? 기후 모델은요. 미래 기후를 예측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후 시스템을 구현하여 과거 기후를 재현해서 수일, 수년의 미래 기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초가 되고요. 세밀하게 하면은 지구 시스템 모델은요. 이것을 바탕으로, 기후 모델을 바탕으로 여기에 인자들을 더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인자를 에어로졸, 탄소순환, 생태역학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를 반영해서 예측을 기후 모델은 며칠에서 몇 년만 예측할 수 있지만 지구 시스템 모델은요. 수년에서 수백 년까지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경제 시스템의 영향 위험으로서는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CO2가 계속해서 많아짐으로써 기후 변화가 생기면 이러한 피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향후 10년 내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폭염, 산불, 홍수, 한파 등으로서 경제로 따지면 17조 달러 규모가 손해를 보게 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것만 아니라 기후 난민도 갈수록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2050년 기후 난민 수가 최대 10억 명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기후의 영향들을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따뜻한 지방에서 생산되는 과일들이요. 점점 더 기후 올라가니까 이제 계속해서 북쪽으로 과일의 생산량들이 그죠?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제주에 이제 따던 귤을 지금은 고흥에서도 전주에서도 그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러한 것이 기후 변화의 영향 중 대표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여기 있던 것이요. 사과를 예를 들면 과거에 사과하면 경북 영천이었습니다. 대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원도 정선까지 그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귤 같은 경우 제주였는데 전남고 통영 진주까지 바뀌었습니다. 올라가면서 그죠? 이제 과일들이 생산되는 추이가 그죠? 위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연안에도 이제 변화가 있죠. 그리고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연안 같은 경우는 댐, 하천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물 노후화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노후가 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산화작용으로서 이제 점점 더 그죠? 녹슬어 간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산화환원 반응이 있는 곳에는 열이 나니까 열이 나는 곳에는 탄소가 필수적으로 발생되어집니다. 그죠? 바로 국토연안도 마찬가지. 또 연안 습지 면적 감소로 인해서 또 탄소가 증가하고 또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온도 상승으로 아열대, 열대지방 외래종 유입으로 생태계가 교란되고요. 또 이러한 그죠? 나무, 철새, 번식기 등이 또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알아볼 것은요. 이건 용어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후저지선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설정된 지구평균 온도 상승의 한계선을 기후저지선, 그리고 잔여탄소 수지는 지구평균 온도가 특정 온도까지 도달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총 누적 배출량에서 현재까지 누적된 배출량을 제외한 값을 잔여탄소 수지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개념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기후저지선과 잔여탄소 수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에서 자국의 상황과 영향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그죠? 이런 기술을 우리가 활용하겠다라고 137개국이 서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약한 137개국은요. 4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서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또 2년마다 경영보고서를 제출하고 1년마다 국가인벤터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37개국이 NDCS 그죠? 여기에 이제 가입해서 이런 상황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협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 과정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IPCC 국가 간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그랬죠. 그죠? 88년에 시작되었고요. 92년도 기후변화 협약이, 그리고 97년에 교토의정서, 또 25년에 파리협정. 그렇죠. 그죠? 그리고 92, 97, 15. 기교파. 그죠?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18년에 1.5도. 그죠? 특별보고서 채택하고 21년에 6자 실무 그룹 그죠? 승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내용. 자, 요것만 기억합시다. 자, 교토의정서가 97년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2015입니다. 그죠? 자, 어떻게 달라요? 교토의정서는 그냥 징벌적이었습니다. 파리는 자발적으로, 그죠? 비징벌적. 요것만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화석 연료 사용을 종식한다라는 얘기죠. 지금으로 치면은 자동차가 지금 휘발유나 경유,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요, 그것을 전기로, 그죠? 수소로 이렇게 전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 사용 종식을 위해서 탄소세도 부여하고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또 탄소 국경 조정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늦기 전에 2025년
탄소 정리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힘쓰고 있는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2010년 아니죠 2020년 10월 28일에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몇 번째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14번째로 그죠? 탄소 중립 국가로 선언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탄소 중립 기본법을 또 제정해서 법으로 이것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030년까지 1단계로서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U는 55%, 영국은 68%, 미국은 50에서 52%, 캐나다 40, 45, 일본 46는 40%를 감축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 40%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음 기회라고요. 자, 여기까지 기말고사 범위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자, 다음 주 대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